감기로 인해서 기침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만에 농업 국가에서 산업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때이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노동 구조의 변화도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사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압축 성장은 정부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산업화 모델이나 기술 혁신은 없었고 선진국의 산업 발전 혁태를 쫓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렸고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쭉 제기됐던 문제입니다만 노사 구조, 노사 제도, 노사 문화를 이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추격형 경제, 즉 쫓아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선도형 경제, 즉 쫓기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광석화와 같은 예측 불허의 속도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와 노동 구조의 변화 속도를 정부 혼자서는 과거식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느린 속도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처럼 산업 현장의 주축인 노사가 정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산업의 변화를 피부로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고 따라서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산업 현장의 기업인과 노동자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노사의 동참을 주장했을 때 사용자들도 찬성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관계의 완성, 즉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완전히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사관계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노사관계라 하면 전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총노동대 총자본의 관계인 중앙노사관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10% 노사관계뿐입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0개국 중 종합순위가 15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4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세부 항목인 노동자의 권리와 노사관계 협력 분야에서는 각각 108위와 12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즉 노사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노사관계가 비타협적이고 신뢰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많은 격차가 있다는 점, 그런 것 등등이 우리 세계경제포럼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사가
조직일뿐만 아니라 노사가 하는 일도 사업장 내 분배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또 그걸 둘러싸고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동시에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누구 편을 들게 되고 그래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급변하는 국제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당사자가 적정선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10% 노사관계 시스템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10% 노사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로 사업장 내 분배에만 한정되어 있는 노사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관계 시스템을 보완하고 바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노동대 총자본의 중앙노사관계를 완성시켜서 노사와 정부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0%가 아닌 90%를 포괄하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보완시켜야 됩니다. 둘째, 하는 일을 바꿔야 합니다. 사업장 분배 문제만 다루고 있는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벗어나서 사회 경제적 의제 전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셋째, 그러려면은 전문가 중심의 노사관계가 보완돼야 합니다. 현재의 10% 노사관계 시스템에서는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자기 조합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장 출신의 활동가들만의 영역입니다.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총노동대, 총자본이 사회적 대화로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기업별 노조라는 그 한계 때문에 서로 간에 좋은 방향의 경쟁이 아니라 부담이 더 커지는 방향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강경한 쪽으로 더 치닫는 경향도 있고 그 합의가 설령된다 한들 전체 노사관계를 규율하지도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출발로서 경사노위가 출발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주시는 이런 제안들, 의원님께서 기왕의 노사관계에 생애를 다 바쳐서 고심해 오셨으니까 일생 작업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차라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새롭게 90%의 노사관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경사노위는 10% 노사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조직 취약계층 90%를 포괄하는 노사관계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또 누가 만들지, 전문가의 규모는 얼마나 돼야 하는지, 기업 쪽 파트너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그리고 독일의 2개 자체주 북이탈리아에서 100여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노동회의소 모델을 주목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례를 보면은 조직률 27%의 노동조합과 동시에 모든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회의소라고 하는 노동자 권익 대변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 현장 출신의 활동가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처럼 노동회의소는 각 분야의 전문가 2,00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회의소라는 두 축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완벽한 대표성을 실현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인들은 경제회의소에, 농업인들은 농업회의소에 모두 가입하여 노총과 3개 회의소가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정책은 물론이고 산업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 국가사회 전반적인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모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얼핏 들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 카운터파트로서 이쪽이 사용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라면 이쪽은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노조 가입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거기 가입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활동가 중심이 아니라 그 업종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상공회의소와 생산적 대화를 하는 그런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상공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경제회의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노동회의소의 파트너는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도 이와 같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도입해서 현재 노경총 중심의 10% 노사관계와 상호보완적인 90%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10+90% 체제의 완성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1월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로서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예, 그 한국형 노동회의소가 국정과제에는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체제 구축 방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구체적인 진척이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사노위에 다종다양의 계층을 더 많이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처럼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중간 과정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바로 그런 한국형 노동회의소 체제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는 못합니다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습니다. 예, 서둘러 주십시오. 네. 총리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임청각은 보물 182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용 선생의 생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방문하셨죠. 일제에 의해 훼손된 임청각 복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인 석주 이상용 기념관 건립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약 7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보훈처나 문화재청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 약 50억 원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고작 수십억 원 때문에 좌초되지 않도록 특별 교부금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답변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훈처, 문화재청, 경북도, 안동시 협의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기꺼이 해서 빨리 합의에 이르고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고용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국가로서 뒤늦게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10% 노사관계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산의회 참여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고 대변해야 하는 10% 조직 내의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관, 10%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이 대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 드리신 것처럼 저희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노동회의소 설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노동회의소 설립 관련 법률안을 발의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노사와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40년 동안 노동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는 중앙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했는데 왜 안 되었을까요?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문제로 정부가 반대한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더 큰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청사진을 만들어 갑시다. 장관님. 네, 그 고용보험기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저희 고충을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보험기금의 경우에는 저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노사와 국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의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는 잠시 미루고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예, 지명 이후에 2달여가 지났습니다. 예, 나라가 참 시끄러웠죠. 정치권이, 언론이, 그리고 이젠 국민까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다 나서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4일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조국 장관님과 관련해서 너무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정사의 소소한 것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시간 구애받을 필요 없이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미확인 의혹 보도에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마냥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순히 응할 것이고 저는 일체 개입이나 지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족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저 역시 법적인 의미를 떠나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이나 심증이 바로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나오면 그게 바로 유죄로 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가족의 일로 많은 국민들이 저에게 또 저 가족에게 많은 실망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광장에 나오셔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뭐 저 개인을 위해서 또는 저 가족을 위해서 그러셨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까봐, 무산될까봐 걱정되셔서 전국에서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불쏘시개 정도 역할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명될 때 제가 부여받았던 과제,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 책임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저는 조 장관님이 대통령에 나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모든 가정의 소소한 가정사까지도 다 달쳐내서 장관을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장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저는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올바른 노사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총노동과 총자본관계의 완성, 노사의 산업발전과 사회발전의 동참, 갈등과 반목에서 대화와 협력으로의 사회문화 변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위해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10+90%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